네, 지수 선물 체크해 봤는데요. 아무래도 시장이 이렇게 좋은 데는 이 이야기가 좀 영향을 줬겠죠. 네, 저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예상은 했지만 네. 그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트럼프 이야기가 매일매일 오르내리겠다 예상을 네. 했지만 쏟아지고 있죠. 네. 3일째 계속 3일째 트럼프입니다. 지금 네. 근데 앞으로도 계속 트럼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. 네. 뭐 저도 앞서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렇게 다보스 포럼에서 영상으로 등장을 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캡처를 해봤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네. 우선은 금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죠. 그러니까요. 연준에게 좀 첫 번째 공세를 가했습니다.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압력을 가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.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선거 운동 기간에도 뭐 금리를 낮추려는 그런 의지들을 좀 보여줬잖아요. 네. 그런 부분의 첫 행보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. 내용에 따르면은 저는 즉시 금리가 떨어지기를 요구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, 마찬가지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금리가 떨어져야 한다. 금리가 우리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 부분이 좀 주식시장에 확실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것 같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금리는 1%가량 올랐어요. 근데 2년물 국채금리는 하락해가지고. 그러니까 단기물은 네. 좀 빠지고 장기물은 올라가면서 시장에 약간 괴리가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금리를 움직이려고 하는 게 네. 시장에서 어떤 또 부작용을 나타낼지 모르니까 그 점도 좀 맞습니다. 감안을 하시면 좋겠고요.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제가 연말부터 현금 비중 확보하고 좀 시장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럴 때는 굳이 자꾸 매매하지 마시고 네. 조금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기 DJ님이 네. 아까 물어보셨는데 트럼프 관련주 그 좀 따라가야 하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었어요. 근데 일부는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지금은 일단 설 연휴 때 찬찬히 좀 들여다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트레이딩 영역에서는 조금 접근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밤새 장을 보실 수 있으면 돼요. 밤새 장을 보실 수 있으면 됩니다.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도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크게 빠지면서 시작을 했어요. 맞아요. 근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그렇게까지 반전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장 막판에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마감을 했단 말이죠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장을 대응하실 수 있으면 충분히 먹을 게 많은 시장이지만 우리는 잘 시간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시스템에다가 매도가 매수가를 넣어놓고 주무시는 것도 되는데 이게 그렇게 편하게 하실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만 그렇게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되거든요.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연휴 기간 동안 좀 쉬어가지만 또 안 부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시황들 전해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들 보면서 대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좀 이렇게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려의 시선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런 부분은 이제 파월의 좀 언급들도 영향을 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이제 파월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 정치적 고려에 따라서 연준의 이 금리 결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. 아주 강하게 맞습니다.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갈이를 좀 고려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힘이 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. 사실 트럼프가 사실 파월 의장 안 건드리겠다고 이야기하고 맞습니다. 일주일인가 2주일 만에 다 갈아버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이분의 성향상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. 그러니 여기를 완전히 계속 추종하고 시장을 볼 수 있는 분이면 적극적인 매매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수익 볼 거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급적 좀 지근 거리를 좀 두고 찬찬히 시장에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다보스에서의 이 영상에 이어서 좀 인터뷰를 통해서도 연준이 자기의 말을 좀 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언급들도 있었는데 확실히 오늘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에서도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좀 변동성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두 번째 이슈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. 여기에서 또 우리 국내 증시는 일본 증시의 영향이 또 있을 거잖아요. 그러니까요. BOJ 금융정책회의가 열리고 기준금리가 결정될 거라서 그 영향이 또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
네, 그런 부분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네. 게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도 언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제 두 번째는 가상화폐 관련해서 가져와 봤습니다. 친가상화폐 기조를 좀 보여왔던 트럼프 대통령이죠. 근데 사실 이제 취임식에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굉장히 컸었는데 네. 당일에는 좀 이야기를 안 해서 시장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는데요. 어제 같은 경우 이제 화폐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. 워킹그룹을 좀 신설하겠다라는 그런 행정명령을 서명을 했죠. 이 워킹그룹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 규제 완화 기조랑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들을 검토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. 또 앞서서 등장했던 이 다보스 포럼에서도 미국이 인공지능 그리고 암호화폐 수도가 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오늘 가상화폐 관련해서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사실 근데 가상화폐 자체는 좀 하락하는 모습들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본 걸로는 네. 미국 장 마감할 때까지만 해도 9만 6천 달러 정도 기록하고 있다가 네. 행정명령 얘기가 나오고 나서 튀어서 10만 3천 달러를 넘어서는 걸 봤거든요. 네. 왔다 갔다 합니다, 진짜. 네, 변동성이 굉장히 네. 큰 상황이고요. 사실 뭐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. 이제 앞서서 이야기했던 게 인공지능과 가상화폐 국가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. 그래서 인공지능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일론 머스크 관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뜨거웠던 게 스타게이트죠. 저도 관련 소식들 좀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어제도 가져왔었습니다. 오, 그죠. 네. 근데 샘 올트먼이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올렸죠. X에. 이게 이제 1월에 스타게이트 사이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. 이렇게 사진을 좀 게재를 했습니다. 굉장히 거대하죠.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군요. 네, 맞습니다. 이런 사진들을 좀 올리면서 스타게이트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을 좀 씻어내려고 하는 그런 네.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.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국내장에서 이 스타게이트 관련주들의 강세가 굉장히 눈에 띄었고 수혜주 찾기에도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들이 네. 좀 보여줬습니다. 근데 이제 알트먼과 이 머스크 썰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. 맞아요. 어저께 밤에 네. 그 국내 뉴스에도 계속 나오더라고요. 네, 어제 근데 제가 또 빠르게 그러니까. 전달을 해드렸죠. 훌륭합니다. 네, 바로 간밤에 이제 확인을 하고 어제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갈등이 굉장히 깊은 상황이잖아요. 네. 2015년에 둘이 같이 설립을 했다가 한 2018년이었나요? 네. 이제 머스크가 이사회에서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오픈 AI랑 계속해서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나 트럼프도 인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인터뷰가 좀 있었는데 네. 이 스타게이트 발표 이후에 머스크가 그들은 실제로 돈이 없다. 그게 사실 그렇게 트윗을 했다. 근데 그게 사실이냐라는 이런 리포터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뭐 그들이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그들은 돈을 내고 있고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. 또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돈을 낼 것으로 나는 희망을 하고 있다.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. 네. 일론 머스크가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을 싫어한다라고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. 와. 네, 그래서 이게 좀 재밌어서 저도 가져와 봤습니다. 서로 까는군요. 그러니까요. 이렇게 일론 머스크랑 또 샘 올트먼 이렇게 네. 기업인들 좀 경쟁에 붙이는 모습들도 있고요. 사실 이제 틱톡 관련해서도 기존에는 일론 머스크가 좀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네. 이야기가 나오다가 오라클 CEO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. 그렇죠. 네, 계속해서 경쟁 붙이기에 좀 나서는 네, 모습들이라서 이런 소식들 저도 계속 가져와 보도록 하겠고요. 이렇게 좀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야, 스타게이트의 모든 구성원과 사이가 틀어지는 가능성도 있네요. 일론 머스크가. 네. 확실히 이제 좀 힘이 한 사람한테 실리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는데 대망대실님이 초딩 싸움 같네 이러셨는데 좀 그러게요. 유치하기도 하죠. 네. 되게 웃겨요. 비아냥대면서 계속 트윗을 리트윗하고 하더라고요. 맞아요. 야, 네. 대단하다 했습니다. 네. 이런 소식들 좀 재밌는 것들 저도 계속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소식도 하나 체크를 해보면은요. 사실 어제 준비했던 이슈들이었는데 어제 시간상 전달을 못 해드려서 오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이민 관련 법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. 레이컨 라일리 법안. 법안의 이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. 많은 분들이. 네. 이게 지난해 베네수엘라에서 온 남성한테 이제 살해당한 그런 사건
에서 이름을 좀 따왔던 건데 이게 어제 상원 본회의에서 좀 가결이 됐고요. 하원에서도 가결 처리가 됐습니다. 아하.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서명만 하게 되면은 트럼프 2기에서 발효되는 첫 입법이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주목이 되지 않을까 싶고 사실 이제 트럼프 당선인 대통령이죠. 이 여러 행보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가장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게 불법 이민 단속 관련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네. 평가들도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관련 행보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법안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불법 입국해서 여러 범죄들을 좀 저지른 사람 같은 경우는 구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전달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 이슈로 가져와 봤습니다. 참고로 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중에 하나죠.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이에 대한 그 시민권 부여에 대해서 박탈하겠다. 이거 박탈하겠다고 했는데 법원에서 그거는 그 법에 위헌이다. 맞지 않다, 위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중지시킨 것으로 보도가 좀 나오고 있으니까 그 내용도 나중에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맞습니다. 이렇게 트럼프가 또 간밤에 이야기했던 부분들 또 네. 앞으로 보일 행보까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. 이런 소식들 국내장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 조금 쉬어갔다가 네. 한 주 뒤에 다시 한번 좀 여러 가지 소식들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. 또 이어지는 박명석의 KP 통해서도 오늘 이제 연휴 앞둔 마지막 거래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. 이제부터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 채널K 글로벌과 함께하세요.